당신이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8 박영순입니다. 텅 빈 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자 태윤이가 자던 자리예요. 10년 전 그날 밤, 눈 내리는 한겨울밤 2km를 맨발로 달렸어요. 하지만 태윤이는 제 품에서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뺨을 때리며 소리쳤죠. 당신이 죽였어요. 그날 강가에 섰습니다.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첫째 손주 태준이와 막내 태희가 눈앞에 아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10년 후 며느리는 큰 식당 주인이 되었고 저는 그 식당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과 책임의 기록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년 전 28배 시집 왔어요. 남편은 목수였고 우리 아들 도연이가 태어났죠. 도연이가 5살 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뇌출혈이었어요. 33세 과부가 됐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70만 원. 도연아,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어요. 설거지, 청소, 장보기, 요리까지 배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국물은 오래 끓여야 해. 씨앗을 남겨야 하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도연이는 숙제를 식당 구석에서 했어요. 밤 10시에 집으로, 다음날 새벽 5시에 또 일어났죠. 세월이 흘러 도연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엔 시장 청소, 밤엔 식당 설거지. 손이 부르텄고 허리가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미란이는 며느리 이름입니다. 도연이가 30살에 결혼했어요. 미란이를 처음 봤을 때 명품 가방을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집을 둘러보는 눈빛에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제 자리는 구석이었습니다. 신랑 어머니인데도요. 괜찮아. 도연이만 행복하면 돼. 손주들의 탄생. 첫째 태준이, 둘째 태윤이, 셋째 태희. 3명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매일 미란이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 오는데 오늘은 집에 안 계셔도 돼요. 밖에서 들렸죠. 저 사람이 시어머니래. 완전 촌스러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힘들어할까봐.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오세요. 매일 오시면 숨이 막혀요. 가슴이 아팠지만 손주들을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둘째 손주 태윤이의 열병. 겨울밤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아파. 머리가 아파. 태윤이가 열이 심했어요. 해열제를 먹였지만 소용없었죠. 미란아, 병원 가야겠어. 시끄러워요. 제가 자야 한다고요. 119가. 당황한 나머지 생각나지 않았어요. 태윤이를 업었습니다. 신발 신을 시간도 없었죠. 맨발로 2km. 눈 내리는 한밤중 맨발로 뛰었습니다. 택시. 하지만 택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윤아,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병원 데려갈게. 울면서 뛰었어요. 2km를. 겨우 도착한 응급실. 선생님, 손주가 숨을 못 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죄송합니다. 폐렴이 너무 심했습니다. 늦게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하얀 천이 태윤이를 덮었습니다. 태윤아, 할머니야. 일어나렴. 하지만 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윤아. 다음 날
도연이와 며느리가 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고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어요. 당신이 죽였어요. 라고 하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구급차도 안 부르고 맨발로 뛰어왔다고요? 당신이 제정신이에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 아이 돌려줘요. 미란이가 저를 밀쳤고 저는 힘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쫓겨났습니다. 장례 후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당신 얼굴 보기 끔찍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텅 빈 집. 정신을 차려보니 7월같이 어두운 밤. 강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끝이겠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첫째 손주 태준이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갈게. 뒤돌아섰습니다. 첫째 손주 태준이와 셋째 태희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거울을 봤어요. 맨발로 뛰었던 발, 뺨의 멍자국으로 몸과 마음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난 반드시 일어설 거야.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경영책, 요리책. 국물은 오래 끓여야 해. 씨앗을 남겨야 해. 5년 후 작은 골목에 식당을 열었어요. 할머니네 국밥집.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국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물을 5시간, 6시간, 7시간. 오래 끓였어요. 이 맛. 진짜 깊네요. 할머니, 여기 국물이 정말 끝내줍니다. 한 달, 2달. 손님이 늘었고 줄이 생겼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어요. 다음 날 줄은 더 길어졌죠. 한 젊은 손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오래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남기는 거죠. 씨앗이요? 국을 끓이고 나면 항상 한 그릇은 남겨둬요. 다음 날 씨앗으로요. 사람도 그래요. 오늘 다 쓰면 내일이 없어요. 얼마 후 양복 입은 신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네 식당을 전국에 내고 싶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을 교육했습니다. 정성은 시간이고 사랑은 정성이에요. 천천히 오래 끓이세요. 체인점이 하나둘 늘었어요. 1년에 10개, 2년에 20개, 3년에 30개. 할머니네 국밥집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TV에 나왔죠. 맨발로 달리던 할머니, 프랜차이즈 CEO가 되다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본 지 8년째였으니까요. 10년 되는 어느 날 아들 도연이가 손주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저 이혼했어요. 이혼? 미란이가 바람을 폈어요. 다른 남자랑 식당을 한대요. 할머니, 첫째 손주 태준이가가 달려왔어요. 이제 어느덧 의젓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막내 태희도 왔어요. 아기였던 태희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두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 할머니가 돌봐줄게.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습니다. 며느리였던 미란이와 정기태라는 남자가 정기태 국밥을 운영한다는 걸 알았어요. 직원에게 조사를 좀 더 시켰습니다. 한 달 매출 3억, 월세 2천만 원. 건물은 개인 소유래요.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이 건물을 팔 생각 없으세요? 시세가 100억 정도. 좋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제 것이 되었죠. 정기태와 며느리였던 미란이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정기태가 전화했어요. 계약 연장 좀. 안 됩니다. 제 건물에는 제대로 된 식당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만에 며느리였던 미란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예정을 생각해서 저희한테 계속 빌려주세요. 안 된다. 도대체 왜요? 너가 예정을 얘기하니 너무 웃기는구나. 둘째 태윤이가 죽었을 때 너는 나를 쫓아내고 내 뺨을 때렸어. 너는 그때 이미 나를 버렸어.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계약 만료일까지 나가거라. 계약 만료일 날 건물 앞에 섰습니다. 미란이와 정기태가 짐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정기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란이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제발이요. 일어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은 밥 한 끼로 산다. 그런데 너희는 밥을 팔면서도 가족의 밥상은 무너뜨렸다. 식당 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해. 그런데 너희는 진짜 가족 쫓아버렸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윤이가 죽었을 때 너는 나를 용서했어야 했어. 함께 슬퍼했어야 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쫓아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울고 있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도연아,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저도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태윤이 일도 엄마 잘못이 아니었는데, 도연이를 안았습니다. 그만 울어. 이제 다 지났어. 미란이를 봤어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상가 권리금이다. 어머니, 이제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죄송해요. 1년 후 할머니네 국밥집 강남 1호점이 열렸어요. 첫째 손주 태준이와 셋째 서아와 아들 도연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새 가게를 보며 웃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그날 저녁 도연이와 차를 마셨죠. 어머니, 왜 상가 권리금은 왜 돌려주셨어요? 복수는 여기까지야. 복수를 해도 태윤이는 돌아오지 않아. 이제 남은 아이들이나 잘 돌봐야지. 1년 후 며느리였던 미란이가 찾아왔어요. 수척해 보였죠? 어머니,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미란이가 한 숟갈 뜨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미란아, 용서는 안 해. 아직은.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어느 밤 손녀 태희와 함께 서아가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 그래, 국밥 끓여줄게. 어제 남겨둔 국물을 꺼냈습니다. 씨앗이야. 오늘의 씨앗. 국을 끓이며 태희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항상 국을 끓여요? 국물은 오래 끓여야 해. 급하게 끓이면 겉만 익고 속은 안 익어. 사람도 그래. 급하게 살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 있어. 그리고 씨앗을 남겨야 해. 오늘 다 써버리면 내일이 없거든. 태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가 국을 끓일 때마다 태윤이를 생각해. 태윤이가 좋아하던 맛으로 끓이거든.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국을 끓여. 태윤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태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태희를 재우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태윤아, 잘 지내니?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태준이랑 태희도 잘 크고 있고, 할머니가 매일 국을 끓여. 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 그리고 항상 씨앗을 남겨둬. 너를 위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한다, 태윤아. 다음 날 아침, 어제 남겨둔 국물을 꺼냈어요. 오늘의 씨앗, 국을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국물은 오래 끓여야 해. 사람도 그래. 급하게 살면 안 돼. 천천히 정성껏 살아야 해. 그리고 씨앗을 남겨야 해. 오늘만 보면 안 돼. 내일을 봐야 해.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그릇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내일의 씨앗. 태준아, 태희야, 밥 먹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할머니표 국밥, 최고예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 따뜻한 가족.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함께 밥 먹는 이 순간이. 웃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국을 끓입니다. 오래, 천천히 정성껏, 그리고 항상 씨앗을 남깁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인생이 담겨 있어요. 아픔도 슬픔도 사랑도 희망도. 여러분도 오늘 국물 한 그릇 끓여보세요. 오래, 천천히 정성껏, 그리고 씨앗을 남기세요. 내일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